1월 투표, 락업, 기관 입성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정작 이게 왜 물량 잠김이랑 연결되는지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호재성 뉴스 정도로만 봤어요. 그런데 타임라인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XRP 1.91달러, 거래량 1억 2천만 넘게 터지는 이 시점에 왜 하필 1월이 중요한지 오늘 그 퍼즐을 제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1월에 뭔가 시작된다는 얘기, 투표가 열린다는 얘기, 락업이 걸린다는 얘기, 이게 다 따로따로 떠도는 루머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꿰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이 정보들을 접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또 커뮤니티에서 기대감만 부풀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다 이어지더라고요. 투표라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락업은 또 누가 왜 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관 입성은 대체 어떤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먼저 투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1월에 시작되는 투표는 XRP 네트워크 차원의 거버넌스 투표예요. 쉽게 말해 XRP 보유자들이 네트워크의 미래 방향성을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표에 참여하려면 본인이 가진 XRP를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둬야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내가 진짜 XRP 보유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코인을 묶어두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게요. 이게 바로 락업입니다. 자발적으로 물량을 시장에서 빼는 행위죠.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유통 물량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 물량이 좀 묶이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기관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려면 일단 규제 준수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성을 체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확인해요.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지금 리플은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진입하려는 타이밍에 딱 거버넌스 투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관들은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량의 XRP를 매수하고 그걸 락업에 참여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투자 매력도를 엄청나게 높이거든요. 단순히 코인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 투표 참여자들의 락업 물량에 기관들이 대량 매수 및 락업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XRP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제목에서 말한 물량 싹 잠긴다는 의미예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코인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기관들도 FOMO에 빠집니다.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럼 매수 압력은 더 강해지고 물량은 더 부족해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1월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투표 시작 시점이 1월이고 그 전에 기관들이 포지션을 쌓아야 하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12월 말 1월 초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약 3년 전에 노드 운영 생태계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핫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셀레스티아, 솔라나, 문빈 같은 프로젝트들이 네트워크 초기 단계에서 노드 운영자들을 모집했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초기에 인프라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프로토콜이 보상을 두둑하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 코인들이 나중에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랐죠.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지금 XRP 상황도 비슷한 구조예요.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거버넌스 참여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초기 참여자들한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 투표에 참여해야 하나? 락업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코인을 사서 들고만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게요. 투표 참여는 선택입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근데 투표에 참여하면 네트워크 의사결정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다른 프로토콜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했거든요. 투표 참여자들한테 추가 토큰을 에어드랍하거나 스테이킹 보상을 더 얹어주거나 이런 식으로요. XRP도 비슷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투표 참여는 단순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락업이 필수로 따라오니까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건지 장기 보유를 할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단기로 가격 변동성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굳이 락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때 팔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라면 그리고 XRP 생태계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투표 참여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락업 기간 동안 시장에 코인이 묶여 있으니 가격 방어도 되고
보상도 받고 거버넌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인 셈이죠. 특히 기관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함께 락업에 참여하면 같은 방향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락업이 풀리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투표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락업이 해제되겠죠? 그럼 그때 물량이 한꺼번에 풀려서 가격이 떨어질 위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락업 해제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든요. 프로토콜 설계상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락업 해제를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나눠서 풀어줍니다. 그 이유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신뢰도도 떨어지고 참여자들도 손해를 보고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설계된 프로토콜은 락업 해제 일정을 분산시키는 거죠. 게다가 기관들은 락업이 풀린다고 해서 바로 다 팔아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움직이거든요. 몇 주 안에 차익 실현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보유하면서 자산 가치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결국 락업 해제 시점이 와도 실제로 매도 압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는 XRP가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고 더 많은 결제 시스템에 통합되고 더 많은 사용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공급은 조금씩 풀리는데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 가격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생태계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인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투표, 락업, 기관 입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물량 잠김으로 이어지는지 정리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노드 운영이에요. 노드 운영은 XRP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예요. 거래를 검증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며 네트워크 전체의 탈중앙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많은 분들이 노드 운영을 채굴이랑 헷갈리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채굴은 엄청난 컴퓨팅 파워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상을 받는 경쟁 구조예요. 반면에 노드 운영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굴처럼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가거나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일반 PC로도 충분히 노드를 돌릴 수 있고 심지어 노드를 돌린다고 해서 컴퓨터가 느려지지도 않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니까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업무도 보면서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럼 노드 운영하면 뭐가 좋냐? 일단 XRP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는 컴퓨터 성능, 인터넷 속도, 온라인 유지 시간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꾸준히 운영하면 생각보다 쏠쏠한 수익이 쌓여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드를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거든요. 한 대의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지만 클라우드 VPS 서버를 활용하면 여러 노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도 배로, 3배로 늘어나겠죠? 실제로 노드 운영을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 운영팀을 꾸려서 수백 개의 노드를 돌리는 기업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노드 운영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XRP가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노드 운영자들한테도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과거에 솔라나나 셀레스티아 같은 프로젝트들이 초기 노드 운영자들한테 엄청난 보상을 줬던 것처럼 XRP도 네트워크 확장 단계에서 노드 운영자들을 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노드 운영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윈도우 키랑 R키를 동시에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 공식 리플 저장소에서 설치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돼요. 설치가 끝나면 초기 설정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의 XRP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노드가 작동을 시작하고 네트워크 데이터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 몇 분에서 10몇 분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로는 자동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드마다 고유한 지갑 주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주소를 여러 노드에 쓰면 안 돼요. 네트워크가 그걸 중복으로 인식해서 오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를 여러 개 운영하고 싶으면 지갑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일단 하나로 시작해서 감을 잡는 게 좋아요. 운영에 익숙해지면 그때 클라우드 VPS를 빌려서 노드를 늘려가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VPS는 콘타보 같은 호스팅 업체에서 쉽게 빌릴 수 있고 윈도우 서버를 선택하면 원격 데스크톱으로 접속해서 똑같이 노드를 설치하면 됩니다. 18코어 이상 서버를 선택하면 성능이 넉넉해서 여러 노드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설치는 최대 1시간 정도 걸리고 완료되면 로그인 정보를 받아서 원격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말한 대로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노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투표에도 참여하고 락업도 걸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흐름에 함께 올라타면 여러 경로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 상승만 노리는 게 아니라 생태계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똑똑한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전략을 조합해서 리스크는 분산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1월 투표가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락업에 참여하면서 시장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기관 진입은 추가 매수 수요를 만들어내죠. 노드 운영자들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보상을 받고 투표 참여자들은 거버넌스 기여 대가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XRP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XRP도 예외는 아니에요. 규제 변화, 시장 변동성, 경쟁 프로젝트 등장 같은 변수들이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때를 노려야 하고 장기 투자를 할 거면 투표 참여와 락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노드 운영은 기술적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지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크지 않고 관리도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시도해볼 만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 XRP 생태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초기 참여자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그래요. 솔라나가 초기에 노드 운영자들을 모집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 셀레스티아 테스트넷 때 들어갔던 사람들, 문빔 초창기에 인프라 제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XRP가 딱 그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초기 참여자 우대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XRP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말고 생태계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투표는 언제 시작되는지, 락업 조건은 어떤지, 노드 운영 방법은 뭔지,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정보가 빠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늦게 알고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기 쉬워요. 근데 미리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저점에서 차분하게 포지션을 쌓고 시장이 움직일 때 편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죠. 그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정보를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1월 투표 시작, 락업으로 인한 물량 감소, 기관 입성 타이밍. 이 세 가지 퍼즐을 맞추면 XRP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적어도 구조적인 방향성은 명확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XRP는 꾸준히 1.9달러 선을 지키고 있고 이건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1월 투표가 시작되면서 락업 참여가 본격화되면 이 지지선은 더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가격은 자연스럽게 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관 매수까지 겹치면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소량씩 사지 않거든요. 한 번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단위로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그럼 호가창이 한순간에 밀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관 진입 시그널을 빨리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폭증한다거나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매수벽이 쌓인다거나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차트만 보지 말고 온체인 데이터나 거래소 입출금 현황도 함께 체크하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귀찮거나 어렵다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돼요. XRP를 장기 보유하면서 투표 참여하고 노드 돌리면서 보상받고 생태계가 커지는 걸 지켜보는 거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자본 규모도 다르고 리스크 감내 수준도 다르고 목표 수익률도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찾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장기 투자가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XRP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때를 노려야 하고 장기 투자를 할 거면 투표 참여와 락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어요. 노드 운영은 기술적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지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크지 않고 관리도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시도해볼 만해요. 이건 네트워크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에요.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거버넌스가 강화되면서 XRP는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큰 흐름은 상승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기 참여자들은 여러 형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노드 운영 보상, 투표 참여 인센티브, 가격 상승 수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수익률은 단순히 코인 가격만 보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참여의 가치예요.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참여자가 곧 소유자입니다.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점이죠. 은행에 돈을 맡겨도 여러분은 그 은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가능합니다.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표권이 생기고, 노드를 운영하면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이 모든 활동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탈중앙화의 의미예요. XRP도 이제 그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플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될 거예요. 투표 시스템이 그 시작이고 노드 운영 확대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XRP는 더 이상 리플이라는 회사에 종속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규제 리스크도 줄어들고 네트워크 안정성도 높아지고 장기적인 가치도 더 탄탄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죠.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늦게 알고 나중에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초기 참여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은 초기 기여자들을 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건 XRP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정보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겁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투표 참여 준비할 건지, 노드 운영 시작할 건지 아니면 그냥 코인 매수만 할 건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겁니다. 정보만 알고 있어봤자 수익은 안 나거든요. 실제로 지갑 만들고 코인 사고 노드 설치하고 투표 참여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는 빨리 얻는데 실행은 미루다가 타이밍을 놓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작은 금액으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 넣을 필요 없어요. 소액으로 노드도 돌려보고 투표도 참여해보고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감이 잡히면 그때 규모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투자는 경험이 쌓일수록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처음엔 다들 헤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시장 흐름이 보이고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타이밍 감각도 생깁니다. 그러려면 일단 시작해야 해요. $1였을 때 사서 $2에 판 사람은 2배 수익이고 $2에 사서 $5에 판 사람은 2.5배 수익이에요. 더 낮은 가격에 샀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를 때까지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XRP가 만약 제도권 진입에 성공하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지금 가격은 나중에 보면 상당히 저렴했던 구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요. 규제가 다시 꼬이거나 경쟁 프로젝트가 치고 올라오거나 시장 전체가 침체되면 XRP도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 원칙 중에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넣고 대출 받고 급전 만들어서 투자하면 멘탈이 흔들려요. 가격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하게 되고 그러면 손해만 보게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가격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락업도 참여할 수 있고 노드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생태계 성장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단기 수익만 노리면 결국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전에 본인의 재무 상황부터 점검하세요. 비상금은 충분한지 고정 지출은 안정적으로 커버되는지 남는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먼저 체크하고 그 여유분으로 투자하는 게 건강한 방식입니다. XRP 투자든 노드 운영이든 투표 참여든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큰돈 넣었다가 멘탈 터져서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투표 참여를 위한 락업이 시작되면서 시장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거예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까지 겹치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노드 운영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투표 참여는 거버넌스에 기여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XRP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장기적인 가치 상승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보고 생태계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감이 잡히면 규모를 키워가면 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보를 얻었고 이제 선택만 하면 됩니다. 1월은 곧 다가옵니다. 투표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시작된 다음에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타이밍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더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듣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